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수사의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버리고 있는 보복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습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가 유일한데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원래 중범죄입니다. 근데 권력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막 감행해 나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또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과거 청와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19일 하루 만에 서로 다른 검찰 수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보다 처음 봅니다. 같은 날 다른 검찰 수사팀에 연속된 압수수색, 그것도 비밀과 보안이 엄격한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황당한데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이 나란히 문재인 청와대의 기록을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한 거죠.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압수수색이 겹치는 사상 초유의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 기록관에 서울중앙지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안에선 이미 다른 검찰 수사팀이 한창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대전지검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이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전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여러 사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청와대 문서가 보관된 곳은 한 곳이다 보니 압수수색 일정이 겹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 건데요. 두 팀은 각각 필요한 청와대 자료를 골라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제북송 수사팀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들이 동해상에서 납포된 지 이틀 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회의자료 등을 열람했는데요. 청와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북송 방침을 정한 건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월성원전 수사팀은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 자료들을 확인했는데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지방법원이 아닌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다른 압수수색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건데요. 고등법원이 각 수사팀마다 청와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셈인데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2020년 세월호 조사방해 의혹 수사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이 각각 8번과 9번째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자료 삭제와 월북 조작 의혹으로도 다시 압수수색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압수수색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도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말이죠. 그만큼 각 사건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동시다발적인 줄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긴데요. 이들은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 정부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정의라는 미명 아래 보복 수사를 마무리해 이를 기반으로 추락했던 국정 지지율의 반등을 노리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정작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는데요. 제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뭔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는 무슨 소리를 못합니까? 이대로 앉아만 있다가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퇴임 전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이 생각납니다. 누가 저를 지켜줍니까?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 인사를 정책 변화에 관한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올려서 핍박하거나 모욕 주는 행위는 정치 보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바꾸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갖고 수사 대상이라고 계속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다음 정부가 다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수사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당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엄중 경고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전직 하한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합니다. 신현정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까지 뒤지겠다는 것이라며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털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급전직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하다고 직격했는데요.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보복은 없다고 확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오명을 덮어씌우고 싶은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의 봉인을 해제한 바로 오늘 국힘당은 짜고 치듯 저를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10명을 또 고발했다며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무릎을 꿇게 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함이 느껴지는 합동작전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윤 의원은 법기술자들을 총동원해 억지 그림을 그려도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혔던 NLL 대화록 소동이 그렇든 말이다라며 다만 이번에는 나라를 잃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때와는 달라야 한다. 취임 100일이 갓 지난 윤 대통령이 직접 벌인 이 소동의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같은 일을 두 번 당하는 건 바보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민주당도 제발 더 강력하게 야당의 모습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착한 야당이 어느 천지에 있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